안녕하세요. 유승상입니다. 오늘은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모습입니다. G20이란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연합 의장국을 포함한 20개의 나라의 정상회담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영국은 테레사 메이 총리, 일본은 아베 총리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어떤 나라는 총리가 참석한 것일까요? 그것은 정부의 형태에 따라 나라의 정상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정부는 흔히 행정부를 가리키지만 여기서 정부 형태의 정부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포괄하는 통치기구를 의미합니다. 즉,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각은 행정부를 의미합니다. 결국 행정부와 내각은 같은 의미입니다.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선거 결과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는 행정부의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때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을 뽑아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 말은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부의 수상이나 장관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부 형태입니다. 의원 내각제 총리는 임기가 있지만 임기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총리 임기가 4년입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까지 11번의 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총리의 의회 해산권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내각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입법부인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각 불신임이 되면 내각은 사퇴해야 하고 새 내각이 구성됩니다. 불신임이란 믿지 못해서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총리와 내각이 집행해 나가는데 의회가 사사건건 방해하고 의회가 잘못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면 총리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의회가 해산되면 총선거를 다시 시행하여 새로운 의회를 구성합니다. 이처럼 의원 내각제는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책임 정치가 가능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책임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책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반의 실장을 봅시다. 누가 뽑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실장은 여러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실장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땐 다름 아닌 여러분이 실장을 자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닌 다른 반 학생들이 몰려와서 여러분의 실장을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따라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반 학생들은 여러분 반 실장을 뽑을 때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표는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된 것이므로 수상은 자신을 뽑아준 국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는
수상을 자를 수 있고, 즉 불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 정당이 많아지면 전국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한 결과 총 국회의원 수 100명 중 정당별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미남당 40명, 미녀당 30명, 추남당 20명, 추녀당 10명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과반수를 확보한 당이 없을 때, 여기서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 그랬으니까 절반이 50명, 51명이 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불안정해집니다. 왜냐고요? 우선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미남당은 권력을 잡으려면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미녀당이나 추남당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추녀당과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겠죠. 과반수는 절반을 넘는 수니까 추녀당과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겠죠. 가령 추남당과 손을 잡아서 60명을 이루어 내각을 구성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우리는 연립정부 혹은 연립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미남당에서 미남만 결혼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정책을 펴서 연립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추남당의 불만을 살 경우, 혹은 미녀당과 추녀당이 손을 잡고 추남당을 설득해서 11명, 왜 11명인지 알 수 있겠죠? 11명만 빼내가 버리면 현재 내각은 과반수를 못 이름으로 불신임을 당할 수 있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내각을 구성한 미녀당, 추녀당, 추남당, 연립내각은 이 경우보다 더 취약합니다. 이번에는 단 2명만 빼내가도 또다시 내각이 물러나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개의 작은 정당이 난립해 있는 경우 불안정해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회 선거 결과 과반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은 편이 되면서 정치를 잘못해도 내각 불신임권이나 의회 해상권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내각제의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왕과 싸우면서 조금씩 권력을 받아내다 보니 자연히 의회로 많은 권력이 집중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은 의회가 중심이 된 의원 내각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는 권력이 없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일 뿐입니다. 총리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영국과 일본은 왕이 있으며 독일과 인도, 이탈리아, 터키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제가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대통령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각각 선출합니다. 즉 국민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별도로 선출합니다. 권력 분립이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의 형태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행정부의 각 장관은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 각부의 장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이 없으며 입법부는 행정부의 고급 공무원 임명 시 동의 및 조약 체결 동의권을 가져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은 입법부의 법률안 거부권을 가져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은 중대한 법률을 위반으로 해임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어 임기 동안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커질 경우 독재 정치에 위험이 있고 대통령의 소속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으로 전국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기존의 정치 질서나 기득권층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격한 권력 분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며 부분적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요소 첫 번째, 행정 각부를 관리하는 국무총리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